아, 1주차 경기 다시 보기. DRX와 농심과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1승 1패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나름 1주차 성적으로 저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이제 또 그 TFT 롤토체스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순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신의 뭐 체력이나 점수 관리에 있어서 1주차에 1승 2패로 끝난 거는 저는 나름 순방을 하면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또 적어주신 내용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예를 들면 DRX와의 경기에서 19분대까지 7,000골드. 이거는 뭐 옛날에야 뭐 10,000골드 차이까지는 역전이 가능하다 이랬지만 요즘에는 7,000골드 차이 나면은 그냥 게임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역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현상금 시스템, 그러니까 목표물 현상금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골드와 드래곤, 뭐가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경기에서는 좀 의문점으로 대두가 되었죠.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양 팀의 챔피언들 보면은 리브 샌드박스 쪽에서 성장 기대치가 높은 그 소위 얘기하는 밸류가 높은 픽들은 잘 가져왔어요. 탑 쪽에서의 트린다미어 그리고 바텀 쪽에서 유미가 있는데 유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밸류도 높지만 특히 이제 트린다미어라던가 뭐 신짜오 이런 픽들과 붙었을 때 보통 부르저들과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후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픽이죠. 근데 DRX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뱀픽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유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DRX의 경우에는 서포 쪽에서 솔로 랭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고 대회랑은 좀 거리가 많이 먼 소나를 꺼내서 바텀 라인전을 상대 유미 픽을 역이용하는 세게 가는 픽을 선택을 했고 탑 쪽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트린다미어랑 맞수가 가능한 그레이브즈 들고 왔고 정글에 있는 비에고 같은 경우에도 막 하나 자를 때마다 이렇게 몸 갈아타면서 엄청 폭발력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양쪽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DRX가 분명히 7,000골드까지 차이를 벌리는 뭐 7, 8천까지 벌리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렸어요. 근데 왜 이게 역전이 가능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8분에서 19분 넘어가는 타이밍에 이미 리브 샌드박스의 탑 쪽과 미드 쪽의 2차 타워들은 다 철거를 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 관련된 부분에서 뭐 리브 샌드박스의 시야 싸움이라던가 인원 배치 같은 게 너무 불리했고 아무리 뭐 트린다미언이 유민이 해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좀 눈앞이 많이 깜깜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이 영리하다기보다 집중력 있게 판단을 한 게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유미가 줄 수 있는 기동력을 이용해서 끊어먹는 구도를 한번 노렸었어요. 그 과정에서 바텀 쪽에서 라인 푸시 이후에 카운터 정글을 하던 그레이브즈를 한번 잘랐고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죠. 중간중간 압박들이 지연이 된 거. 물론 이것 잘랐다고 해서 이 7,000골드 차이가 어디 가는 건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좀 많이 느껴졌는데 그 이후에도 DRX 쪽에서는 위쪽에 있는 2차 타워를 다 밀었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땡겨야 되냐. 우리 더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좀 빛을 보게 된 게 리브 샌드박스가 드래곤을 2스택을 먹어놓은 거. 덕분에 드래곤 스택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양상은 아니었고 이것 때문에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드래곤을 잘 먹어놔서 현상금이 안 걸리더라. 대체 현상금 시스템이고 뭐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나왔잖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드래곤 스택을 먹어둔 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안심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DRX 쪽에서 바론이 나온 뒤에 바론과 관련된 레드 팀의 레드 정글, 그러니까 위쪽 정글이죠. 여기 시야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약간 실수를 보였던 게 지금 양쪽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레이브즈와 트린다미어 모두 순간이동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그레이브즈가 바텀을 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상체 쪽에서 DRX 쪽이 시야를 먹는 과정에서 4대 5 교전이 열려버려요. 그레이브즈가 부랴부랴 뛰어오긴 하는데 바텀 라인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던 신드라의 경우에는 순간이동으로 합류를 해버렸고 자연스럽게 4대 5 교전인데 이 4대 5에서도 진영이 갈리는 바람에 2대 2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4대 5도 4대 5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DRX 쪽이 각계격파 당하는 그 흐름이 나오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3룡까지 챙기게 되었고 거기부터는 이제는 골드 격차랑은 무관하게 뭔가 게임이 좀 많이 기묘해진 거죠. 이게 조합을 봤을 때 DRX 같은 경우에도 막강한 라인전 그리고 초반 교전이 뛰어난 조합들이지만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조합에서 누가 이니시를 열 거냐.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확실하게 굴려서 끝내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뭔가 경기가 좀 애매해지고 이니시에이터가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경기가 좀 어려워졌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DRX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벌어놓은 걸 실점을 했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남아있는 걸로 더 세게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추진제 역할을 할 이니시에이팅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소나 같은 챔피언이 이제 크레센도로 이니시를 연다? 이거는 진짜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막 건웅, 뭐 메라, 빠른별, 뭐 현우형 막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그 시절에나 소나가 이제 이렇게 막 몸리시 열고 막 크레센도로 열고 이랬지 요즘은 이런 걸로 열라 그러면 서포터한테 그냥 나가서 그냥 300골드 때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부터는 리브 샌드박스가 저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DRX 쪽이 뭔가 좋은 밴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리브 샌드박스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DRX는 본인들 밴픽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실하게 굴리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은 먼저 가져왔던 트린다미어라던가 또 유미 같은 챔피언들의 시너지 그리고 끝까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7,000골드 역전이 나와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00골드라는 게 사실 역전이 너무 어려운 거라 팬분들도 사실 뭐 굳이 리브 샌드박스 팬분이 아니어도 와 7,000골을 역전하네 이런 생각을 아마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같이 저는 좀 대두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경기가 이제 개막전이었잖아요. 개막전에는 많은 팀들이 스크림 데이터를 통해서 또 혹은 먼저 개막한 다른 지역 리그를 통해서 이러한 픽들이 대충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생각을 잘 할 수가 이런 게 좀 판단이 좀 명확하게 서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그 판단을 섰을 것 같아요. 트린다미어가 진짜 좋다. 트린다미어가 탑 쪽에 있는 챔피언들 중에서 밸류가 정말 높구나.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RX 경기를 얘기를 해봤고요. 네. 어그로가 있으시네요. 네. 그런 말씀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추운 날에. 네. 유칼 선수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본인 아닌가요? 유칼 선수 본인 네, 제가 선수 방송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 출연. 이거 제가 지금 이제 LPL 한국어 중계를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자면 유칼 선수 빨리 그 썬더토크 게이밍부터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제 썬더토크 게이밍이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저희 썬더토크 게이밍을 치프틴 선수와 함께 구해 주세요. 예,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격리 생활 잘 보내시고 썬더토크 게이밍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 중이시래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보러 와주시니까 고맙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농심. 여기는 앞 경기랑은 또 다른 내용이죠. 뭐 7,000골드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왜 역전을 당했는가? 사실 농심이 그 이전 본인들의 경기에서 바텀 메타 해석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농심 경기에도 불안 요소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수를 아예 교체해서 이걸 메꾸더라고요. 피터 선수라는 유망주를 꺼내 들면서 챔피언 폭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도 유틸 서포터를 배나지 않고 고를 수 있다. 이런 어필을 했고 그걸 통해서 뱀픽 구도를 저는 크게 틀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준비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로를 찾을 거라고는 쉽게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 게임도 15분까지는 좀 무난무난하게 같이 가는 느낌이었는데 왜 우리가 역전당했는가 그리고 DRX전과 다르게 과감하게 열었던 교전이 왜 통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2세트의 레드 진영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일단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게임에서 양쪽 조합을 봤을 때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건 역시나 도브 선수의 라이즈가 미드로 나온 라이즈인 줄 알았는데 탑라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미드에는 조이, 탑에서는 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양쪽 바텀이 봤을 때 LCK가 정말 좋아하는 라인전 주도권을 먹어야 되는 유틸 서포터 구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 유미에 비해서는 이즈리얼 카르마가 라인에서 굴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더 커요.
진유미의 경우에는 약간 라인전을 세게 하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라인전을 잠근 다음에 진 특유의 지원 사격 혹은 유미가 이후에 탈론 같은 정글러와 함께 붙었을 때 기동력 이런 뒷심을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 건 이즈리얼 카르마 쪽이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던 게 이즈리얼 카르마 쪽에서 바텀 압박도 분명히 진행이 되었고 그걸 기반으로 신짜오를 불러서 바텀에 다이브 압박까지도 넣었어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8분에서 9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텀에서 2대2 구도에서 오히려 이즈리얼 카르마 쪽이 솔로킬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 장면이 나온 순간 바텀과 관련된 뱀픽 구도가 좀 어그러졌다고 봐야 돼요. 제가 그 장면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리브 샌드박스의 이제 카엘 선수가 카르마의 스킬 활용이 약간 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만트라 순서도 거꾸로 들어갔었고 아마 이제 만트라가 쿨이 안 돌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좀 물리게 되니까 이 각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스킬을 좀 허겁지겁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텀 쪽에서는 뭔가 구도가 좀 망가졌던 거고 그러는 와중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또 탑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탑이 사실은 탈론이 노골적으로 그 탑 쪽만 노리는 와중에 한 번은 전멸로 흘려주고 한 번은 공간 왜곡 써서 흘려주고 그러니까 진짜 창의적으로 갱을 한 3-4번 정도 흘려줬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탑솔러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적 정글은 탑에 사는데 우리 정글은 우리 바텀은 대각선의 법칙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프로 선수라고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팀에게 압박을 주진 않지만 이게 이제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요점 포인트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텀 쪽에서 2대2 구도에서 패전보가 들린 건 탑 입장에서는 그게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15분대에 좀 경기가 비슷비슷해 보이고 글골 차이도 얼마 안 나네? 그러면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도 농심 쪽으로 스피커를 옮겨봐야 돼요. 농심 입장에서는 탑 쪽에서 그리고 미드에서 성장 기대치 그리고 딜에 대한 기대치가 확실한 AP, AD 그레이브즈와 빅토르가 무난하게 크고 있고 정글 탈론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신짜오, 자르반, 리신에 밀려서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는 픽이지만 되게 심플해요. 초반 개입이 안 돼서 그런데 초반 단계를 무난하게 보내고 성장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정글 탈론 굉장히 좋은 픽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유미가 같이 붙어요. 그러면 이게 LOL이라는 게임 특성상 유미 탈론이 1+1이니까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시너지가 나서. 이게 3이 될 때도 있고 4가 될 때도 있고 5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밸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어난 일이 도브 선수가 3-4번 정도 다이브를 흘려줬지만 마침내 바텀 쪽에서 유미를 낀 탈론이 하는 다이브는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경기 구도가 좀 많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약간 좀 자잘한 실수들도 분명히 있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즈리얼 조이라는 라인전을 세게 해야 되는 포킹 듀오의 힘도 상대가 이렇게 유미 탈론 같은 거 끼고 맵을 이렇게 넓게 쓰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나오니까 이 챔피언들도 힘이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좀 눈여겨본 부분이 있다면은 좀 경기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격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표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막 도부 선수가 만년설이 이용해서 적 원딜 잘라주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도부가 이거 다이브도 다 흘려주고 적 원딜까지도 잘라주고 이거 탑 입장에서는 좀 할 말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제가 탑솔러 겸 서포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도부 선수의 라이즈 기용 자체는 꽤 좋지 않았나.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게임 흐름에 있어서는 좀 밀리는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전 선택들 같은 경우에도 교전을 여는 과정에서 유미 같은 챔피언이 가지는 유지력이라던가 방금 얘기해드린 포킹 조합을 포킹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포킹에 대해서 뭔가 대처법이 많다는 거. 유미도 있고 탈론이 옆으로 들어오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포킹을 맞으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전 유도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니시에이팅이라고 할 만한 픽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라인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세 번째 질문. 2세트 레드 진영 선택 어떻게 보는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 네. 뱀픽 나와요. 이게 이제 뱀픽 과정에서 좀 약간 순서가 이제 좀
좀 엉켜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맞아. 2세트에서 벤픽에서는 1픽에 이즈가 나왔죠. 네. 2픽에 레오나가 나왔고 지금 이제 수합하는 과정에 벤픽이다 보니까 위치가 좀 바뀌어 있는데 리브 샌드박스 1, 2, 3이 이즈리얼, 레오나 그리고 아칼리였어요. 네. 이거와 관련된 이제 뱀픽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여과 없이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드리면은 이즈리얼, 레오나는 사실 요즘 메타에서 레드 진영의 1, 2픽으로 세트로 뽑을 만한 픽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저런 뭐 바텀 관련된 벤이 들어간 뭐 케이틀린, 카르마, 유미 이렇게 들어간 뱀픽이지만 상대가 아펠리우스를 보여준 상태에서 이즈레오나가 이렇게 빨리 나올 만한 밸류의 픽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골랐냐라고 물어보면은 엠비카엘 선수가 2군에서도 이걸로 잘했잖아요. 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종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선수가 원하는 거, 선수가 기억이 좋았던 픽, 선수가 편한 픽을 하자. 그런 관점에서 이즈레오나를 그냥 빨리 뽑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냉정히 봤을 때 메타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빨리 나오니까 농심 쪽에선 이 픽으로 브라움을 꺼냈어요. 농심 쪽도 좀 저는 관점이 비슷했다고 봐요. 피터 선수가 이제 일단 새로 나온 선수고 분명히 앞 경기 이겼지만 그래도 받는 부담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브라움이라는 픽이 어때요?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이게 프로게이머들 기준으로는 브라움이라는 픽이 엄청 단단하고 내가 라인전 단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플레이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다가 한타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디테일한 스킬 분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수 입장에서 이것도 좀 마음이 편한 픽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 이제 메타랑 좀 멀다 보니까 브라움이 옛날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가 이즈레오나를 딱 보여준 시점에서 바텀에서 그냥 브라움 잡고 편안하게 있으면은 이즈레오나 특유의 뭔가 킬각을 보기에도 그냥 레오나가 들어올 때 브라움이 방패 딱 들어주면은 이즈리얼 특성상 그 뒤로 딜이 안 박히잖아요. 한번 스킬을 쏟아내고 나면 이후에 스킬 연계도 안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순간폭 딜로 이게 각을 노리는 건데 그 순간폭 딜을 브라움이 카운터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타 때도 편하고 농심도 편한 픽을 쥐어준 건 맞는데 농심 쪽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턴에 농심이 그레이브즈를 먹고 턴을 넘깁니다. 트린다미어를 밴하고 그레이브즈를 먹는다는 건 리브 샌드박스가 앞 경기에 트린다미어를 중심으로 DRX를 격파했을 때의 데이터를 농심도 반영을 한 거예요. 너희가 트린다미어를 1, 2에서 먹고 트린다미어를 밴했을 때 어차피 그레이브즈를 먼저 먹을 게 아니다. 그러면 농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레이브즈를 먹는 턴은 무조건 온다. 실제로 왔어요. 실제로 넘어온 턴을 먹고 넘기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얘기하는 거죠. 3픽에서 뭐 할 거야?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여기에서도 선수에게 편한 픽을 했어요. 클로저 선수가 잘 다뤘던 아칼리. 실제로 앞 경기에서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선수에게 편한, 선수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1, 2, 3픽을 준 건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선수에게 편안이라는 그런 조건을 넣었을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그냥 아이디 쫙 빼버리고 팀 쫙 빼버리고 뱀픽만 봤을 때는 이즈리얼 레오나도 메타랑 좀 멀고 아칼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리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원래 이 자리에 정글이 들어가야 됐어요. 리브 샌드박스가 경기력이 잘 나올 때를 보면 역시나 우리 크로코 선수 맹수처럼 진짜 그냥 악어가 원래 턱힘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진짜 크로코한테 이렇게 물리면은 그대로 그냥 팔이 잘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잖아요. 상대팀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정글 픽을 안 먹고 턴을 넘겼다는 얘기는 4, 5에서 자르반과 신짜오벤이 들어왔어요. 그렇네요. 이러고 나면 지금 리브 샌드박스로 리신을 잘랐기 때문에 리신, 신짜오, 자르반 적극적인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한 AD 정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4픽에서 비에고를 먹었는데 문제는 비에고는 아군이 깔아준 판에서 쓸어 담는 하이퍼 캐리 혹은 하드 캐리 역할인 거지 본인이 판을 까는 픽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저는 할 게 없어서 비에고를 냈다? 그만큼 농심의 4, 5벤이 날카로웠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이 완성이 되었을 때 농심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이제 되게 핫한 픽 중에 하나잖아요. 다이애나. 다이애나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애나 하면 팬분들이 생각하는 게 AP 정글러니까 무조건 AD 미드가 나와야 되지 않냐? 혹은 아니면 역시나 이제 야이애나 그 노망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 제가 느끼기엔 다이애나가 그냥 1AP 정글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드 정글이 AP여도 굳이 상관없지 않나. 다이애나 자체가 정글링도 워낙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6레벨 정글러임에도 불구하고 6레벨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또 1대1이 되게 세요 또 하필이면. 그래서 카운터 정글에 대해서도 내성이 꽤 있는 편이라서 거기다가 다이애나가 AP 정글러들 중에선 이니시에이팅이 되잖아요. 원래 에코, 니달리 이런 픽들 이니시가 안 돼요. 거기서 가지는 밸류가 있다 보니까 다이애나도 정말 잘 뽑은 것 같고 쭉 이렇게 줄을 세워서 보면은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위해서 뽑아놓은 이즈레오나가 바텀에서 득점하는 게 아니면 명확하게 이니시에이팅도 좀 애매할 수 있고 또 라인전 단계에서 미드 탑이 주도권이 없다. 왜냐면은 미드에서도 아칼리 대 오리아나 근거리 대 원거리고 탑에서도 카밀 대 그레이브즈 근거리 대 원거리고 이거는 파일럿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주도권이 있으면 이상한 그런 조합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도부 선수가 카밀 같은 정석적인 탑 챔피언을 시도한 건 분명히 또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나 뱀픽이랑 별개로 도부 선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드라이너 특유의 챔피언 폭을 탑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탑 솔로가 해야 되는 픽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만 되면은 뭔가 좀 맛이 안 살아요. 그래서 카밀을 시도한 거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더라고요. 인게임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주도권 관련된 문제 때문에 뭐 바텀에서도 뚜렷한 득점이 없었고 미드 정글에서 그 각각 솔로키 나온 장면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 장면에서 좀 게임이 그냥 펑 터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뱀픽 관련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레드 진영에서 이렇게 바텀을 이즈레오나를 뽑아야 됐다는 건 그만큼 선수들이 뭔가 느끼는 압박감이 강했다는 거고 그래서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은 바텀 듀오 쪽에서 기량을 올리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편한 픽을 하고 싶다. 이런 압박감을 좀 지우고 아군을 위해서 뱀픽 순서를 맞춰주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조합들도 소화할 수 있다. 다양한 픽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되려면은 바텀 듀오가 자신감이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카엘과 엠비가 으쌰으쌰 해서 올려주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팀들도 매 경기마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또 이제 경기가 끝난 일요일 저녁부터 뭐 월, 화 이렇게 이제 팀들을 분석을 할 거잖아요. 리브 샌드박스와 대결하게 될 다른 팀들은 이 부분이 확실히 인식이 됐을 거예요. 바텀 듀오를 여기서 왜 뽑았는가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아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롤을 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잘 대처를 해야겠죠.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희? 네. 오, 너무 컨펌이 좋아요. 나왔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뭐 제 얘기가 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제 생각과 다른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또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펼치는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명장면. 선수 되게 해맑은데요. 입술 이렇게 클로저 선수가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네요. 이게 입이 빵긋빵긋하는 게 MB 선수랑 카일 선수도 뭔가 좀 약간 아직은 얼떨떨한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인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보는 저희도 첫 경기는 역전승이었고 네. 게다가 이제 신인 선수분들이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으니까 저희도 저희도 얼떨떨했는데 선수분들도 되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또 MB 선수에 비해서는 카일 선수가 좀 더 굳어 있네요. MB 선수는 그래도 이렇게 입이 좀 벌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런 파릇파릇함이 느껴지는 거 좋아요. 물어보니까 카일 선수 이게 극강의 지금 즐거움을 표현하는 표정이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즐거웠던 거네요. 얼떨떨하다기보다는. 좋아요. 네. 그리고 열정적인 코치님. 여기 계신 분이 조코 코치님인 거죠? 네. 이게 요즘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저는 사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트래블 코치님이랑 조코 코치님이 구별이 잘 안 가더라고요. 또 저희 코치님이 되게 제스처가 열정적이시기로 유명하시거든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제스처. 맞습니다. 저도 대화할 때 좀 제스처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공감이 갑니다.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약간
스플릿 푸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두 명을 배치해야 된다. 네. 아마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이것도 1세트 끝나고 그 역전승 했던 DRX 1세트 끝나고의 장면이라 가지고 그 관련된 피드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흩어졌다 모였다 얘기 맞네요. 여기까지 맞췄어요. 이것까진 좀 애매한데. 그리고 우리 또 온플릭 선수 신짜오를 해서 좋은 장면이 나왔다는 건 이게 앞 경기 장면인 거죠, 이게? 이게 하나생명 대 농심. 2세트 장면인데 어쨌든 네. 저희 인장을 띄워주셔가지고 감동. 저희 또 출신 선수분들이 잘하시니까 좋아서 다 봤습니다. 또 이날 경기 그 농심과 하나생명 경기에서 진짜 좀 많이 멋진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생명 선수분들도 기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플레이들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면 기대에 비해서라는 표현이 또 사라지는 거니까 또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의의 경쟁해야죠. 근데 저희랑 할 때는 좀 살살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그거 아세요? 잘하셔가지고 신짜오를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적한 선수들 있잖아요. 항상 이제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전에 있던 팀한테는 절대 지기 싫다. 맞아요. 그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살살 해주실 것 같진 않네요.